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 중에 유독 가까운 이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세월을 함께 해로한 부부 사이에서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깊고 내밀한, 그러나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아주 소중한 주제에 대해 해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부부 관계 중에 아내의 몸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 두 분 모두 적잖이 놀라고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마치 제어할 수 없는 파도처럼 갑작스레 밀려온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아내는 아내대로 혹여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혹은 이 현상의 의미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침묵으로 순간을 넘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평생을 여성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진료실에서 함께 나누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내밀한 순간에 나타나는 몸의 반응은 그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 수십 년간 쌓아온 두 사람의 역사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여성의 몸이 보내는 예기치 못한 신호, 즉 여성 분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오해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병적인 증상으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따뜻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현상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의 몸과 마음이 남편을 깊이 신뢰하고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건강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어르신들께서는 그동안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외면했던 이 현상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을, 나아가 아내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을 넘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황혼의 사랑에 새로운 설렘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글이 어르신들의 남은 여정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1장 마음속 응어리, 그릇된 오해를 풀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오해는 바로 혹시 소변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진료실에서 남편분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 아내가 관계 중에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말끝을 흐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심과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이상한 병에 걸린 건가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 흘러나온 액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요도 주변의 기관에서 분비되기에 아주 적은 양의 소변 성분이 섞여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된 성분은 소변이 아니라 여성의 몸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맑고 투명한 체액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너무 기쁠 때나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 역시 눈가의 분비샘에서 나오는 체액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성의 분출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내의 몸이 강렬한 감정적
신체적 교감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흐름입니다. 그 액체는 대부분 냄새가 거의 없고 맑고 묽으며 일반적인 소변과는 그 성질과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이 의식적인 배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아내가 일부러 실수를 하거나 조절에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안정감과 해방감을 느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꽁꽁 얼었던 강물이 봄날의 햇살에 녹아내리듯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에 몸이 보내는 환희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여성 분출 피메일 이잭률레이션 또는 여성 방출 피메일 스쿼팅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는 감정의 고조와 신체적 자극이 어느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체가 스스로 긴장을 해소하고 쾌감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흘러나온 액체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순간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이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서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반응을 넘어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감정과 생리가 절정에서 아름답게 겹쳐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이러한 경험 후에 아내를 다그치거나 혹은 민망한 기색을 내비치지 마십시오. 남편의 작은 표정 변화나 침묵 하나가 아내에게는 깊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실수할까봐 남편이 나를 피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낳고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오해의 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을 다시 꽃 피우는 첫걸음입니다. 제2장 생명의 샘, 우리 몸의 신비를 들여다보다.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 액체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제 여성 신체의 경이로운 구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내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의 교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요도 주변에는 아주 독특하고 예민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요도 스펀지라고 부르며 흔히 스키니선이라고도 알려진 부위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입안에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이 있듯이 여성의 몸에도 특별한 순간에 반응하여 체액을 만들어내는 작은 샘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요도 스펀지 조직은 해부학적으로 요도와 지립구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에 위치하며 마치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동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잠자고 있다가 부부 관계 중 아내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고 열렸을 때 이 부위로 혈액이 모여들며 부드럽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특정 각도에서 이 부위에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그 안에 위치한 수많은 분비샘들이 활성화되어 맑은 체액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체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요도 안쪽에 머물러 있던 소량의 액체와 함께 파도처럼 빠르게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출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기계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의 총지휘자는 바로 신경계,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평온하게 만드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마음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서게 되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도 스펀지 주변의 혈류가 풍부해지고 신경은 더욱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섬세하게 반응할 준비를 마칩니다. 반대로 아내가 마음속으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척을 하고 남편에게 맞춰주려 노력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위기 대응 시스템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은 딱딱하게 굳고 혈관은 수축하며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감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한 자극을 주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몸은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 그리고 그 순간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에 따라 반응하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몸에서 이러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남편이 그만큼 아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실수가 아니라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대한 아내의 몸이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이며 응답인 것입니다. 제3장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 감정의 교감. 앞서 우리는 여성의 몸이 기계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섬세한 악기와 같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정의 교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 빗장을 활짝 열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설렘의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확인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3가지 마음의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소리 없는 대화, 심리적 안정감. 여성의 몸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감정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날따라 아내의 눈빛이 유난히 지쳐 보이거나 몸의 움직임이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다면 그것은 아내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둘러 다가가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 대신 잠시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말없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함께 숨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목적 없이 그저 따뜻한 체온을 나누고 순결을 맞추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아내는 비로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 오늘 하루 고생 많았소. 요즘 힘든 일은 없고? 와 같은 다정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내가 당신의 눈빛과 손길 속에서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 곁에서는 내가 안전하구나 하는 깊은 신뢰를 느낄 때 비로소 진짜 반응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다가가려 하기보다 아내가 천천히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너그러운 여유. 그 안에서 아내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조용히 반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강함이 아닌 깊음, 존중의 손길. 많은 남편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극은 강하고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 특히 요도 스펀지처럼 예민한 부위는 무조건적인 강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거나 거친 자극은 몸을 잔뜩 움츠리게 만들고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나 불편함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나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깊이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천천히 퍼져나가듯 깊고 느린 자극이 아내의 몸 전체에 부드러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도 스펀지 부위는 질 입구에서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전해지는 꾸준하고 일정한 압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손끝의 압력이나 특정 자세에서의 일정한 밀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압박감이 아니라 채워지는 안정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극이 깊어질수록 아내의 호흡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함께 관찰하고 느껴야 합니다. 아내가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채 부드럽게 몸을 당신에게 맞춰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몸이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과 같습니다. 상대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발을 맞춰 나갈 때 비로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 놀라움이 아닌 감탄, 따뜻한 포용. 마침내 아내의 몸이 특별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순간 남편의 태도는 두 사람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순간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라 당황스러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낯선 감각에 놀라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보여주는 표정과 반응이 아내의 다음 감정과 평생의 기억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당신이 깜짝 놀라거나 어색하게 웃거나 혹은 당황한 기색으로 침묵한다면 아내는 그 순간을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터져나온 그 물결 앞에서 놀라는 대신 조용히 아내를 가슴에 꽉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괜찮소. 당신 지금 정말 아름다웠소. 그 짧은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깊은 안도감과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나의 가장 연약하고 비밀스러운 모습까지도 아름답다고 말해주는구나. 이러한 깊은 신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감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반응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모두 활짝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아름다운 결과물일 뿐입니다. 아내가 흘려보내는 그 감정의 물결을 편안하고 너그럽게 허용해주는 분위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남편의 준비된 태도이며 황혼의 사랑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사장 다시 찾은 설렘, 감동의 이야기들. 100마디의 설명보다 때로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낯설고도 놀라운 순간을 통해 부부 관계에 새로운 꽃을 피운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르신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10년의 벽을 허문 하룻밤의 기적. 대전에 사시는 박지현 가명, 44세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어느 늦은 봄날, 아이들이 일찍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날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천천히 그녀의 호흡을 따라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감각이 깨어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현 씨 역시 오랜만에 엄마나 아내가 아닌 오롯이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열기가 아랫배 주변에서 부드럽게 감돌았고 점점 그 온기가 몸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부드러운 물결 같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잔잔한 떨림은 마치 몸 어딘가가 조용히 열리고 있는 듯한 낯선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찰나 자신도 모르게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시원한 물결이 터져나오듯 흘러나왔습니다.
지연 씨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무의식적으로 미안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혹시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남편이 불쾌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창피하고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예뻤어. 그 짧은 한마디가 지연 씨의 심장을 울렸다고 합니다.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닌 온전한 수용과 따뜻한 감탄이 담긴 남편의 목소리에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자신의 몸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를 낳고 돌보는 엄마의 몸으로만 여겨졌던 자신의 몸이 여전히 뜨겁게 감정을 느끼고 솔직하게 반응하며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부부 사이의 잠자리를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운 대화처럼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감각에 조금씩 더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단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감정의 연결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의 그 한 번의 경험이 저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10년 묵은 벽을 조용히 녹여내렸어요. 두 번째 이야기, 수치심을 치유한 따뜻한 한마디. 이번에는 조금 젊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홀로 자취하던 26살의 대학원생 김유정 가명 씨는 조용하고 감수성이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막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참이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처음으로 연인과 깊은 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경험에 어색함과 긴장 그리고 설렘이 뒤섞인 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감각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니 마치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예기치 못한 물결이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유정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고 이 감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울다 지쳐 새벽녘에 제가 있는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고 퉁퉁 부은 눈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이상한 걸까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유정 씨는 그 순간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유정 씨, 그건 실수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유정 씨의 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응한 것일 수 있어요. 그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정과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신호랍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유정 씨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짧게 자른 단발머리와 또렷해진 눈빛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로 제 몸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고마워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만났던 그날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이해하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 하나,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다정한 위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5장 일상에서 가꾸는 황혼의 친밀감. 이처럼 여성의 분출 경험은 단순한 생리 반응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부끄럽고 감춰야 할 일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과 무지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이해받은 경험이 적다 보니 더욱 당황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내의 몸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동시에 부부간의 진심 어린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을 오늘부터라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어르신들의 부부 관계에도 분명 새로운 활력과 온기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말없이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부의 친밀감은 잠자리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작은 손길과 눈빛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반응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손을 잡는 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소. 나는 당신을 신뢰하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손끝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 아내의 마음에 직접 전달됩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혹은 함께 동네를 산책할 때 말없이 아내의 손을 천천히 감싸줘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결을 맞추며 호흡의 속도를 함께 낮춰보세요. 그 순간 아내의 몸도 이미 부드럽게 반응할 준비를 시작한 셈입니다. 둘째, 아내의 호흡과 근육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소통은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입니다. 여성의 몸은 감각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본능적으로 미세한 떨림이나 이완 반응을 보입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이 사라지고 복부의 호흡이 얕고 편안해지거나 엉덩이 부근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감정적 파장이 이미 깊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더 강한 자극을 주기보다 오히려 아내의 리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그저 함께 머물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느낄 때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스키니선이라는 비밀의 셈을 존중하며 이해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던 스키니선, 즉 요도 스펀지는 여성의 몸 안에 숨겨진 비밀의 샘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질 입구로부터 약 24cm 정도 안쪽의 앞쪽 벽에 위치한 작고 민감한 조직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고 일정한 압박으로 꾸준히 자극하면 체액을 생성하는 분비샘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밀착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힘이 아닌 부드러운 흐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는 아내에게 불필요한 불편감을 주지 않고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넷째, 만약 분출 반응이 일어났다면 놀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탄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며 스스로를 억누르려 합니다. 특히 이 현상이 소변과 혼동되기 쉬운 만큼 수치심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남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다음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내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 지금 그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 라는 짧은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말은 아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랜 불안감과 수치심을 한 번에 씻어주는 치유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안정감과 사랑의 확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 따뜻한 감사 인사를 잊지 마십시오. 밤의 기억은 아침이 되면 부끄러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성의 감정은 뇌의 기억 중추에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전날 밤의 특별한 경험 후에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아내는 혹시 남편이 어젯밤 일을 후회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혹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어제 당신이 내게 마음을 열어줘서 정말 고마웠소. 이 짧고 따뜻한 말 한 줄이면 아내는 그 순간을 자신이 수동적으로 겪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누렸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으로 평생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황혼의 사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러나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에 대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긴 글을 통해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성의 분출이라는 특정 현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남편분들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따뜻하게 이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당황보다는 따뜻한 호기심으로, 두려움보다는 조심스러운 관심으로 아내에게 다가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더라도 혹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의미를 몰라 그냥 흘려보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아내의 몸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그 감각의 물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해 오랜 시간 쌓아온 깊은 신뢰와 사랑에 대한 아내의 몸이 보낸 가장 정직한 응답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짜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차 넘쳐 흘렀다는 아름다운 신호였습니다. 아내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과 더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며 따뜻한 손길과 조용한 눈빛 속에서도 충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탓하거나 아내를 의심하거나 혹은 이 주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가면 됩니다. 황혼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모든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서로의 영혼을 마주하는 진짜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의 아내에게 오늘 저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심을 전하는 데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남은 모든 날들이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풍요로운 친밀감 속에서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없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좋은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